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 축하 공연과 함께 시작된 결선 무대. 먼저 일반부 7팀의 강연부터 만나봤는데요. 이어서 심사위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청소년부의 강연이 전반전까지 이어진 상황. 후반부의 시작을 알리는 5번째 참가자 최진혁 학생. 유독 팀 참가자들이 많아서일까요? 진혁 학생, 조금은 외로워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마음을 비우고 그냥 계속 참여했었는데 결선이라는 무대까지 오르게 되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뿌듯하기도 합니다. 일단 저 스스로는 그런 유권자라는 개념에 대해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발표를 통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회에 임해야 되는지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권리와 의무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첫 번째 단추가 될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으로 다가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권리와 의무의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한 명의 개인 혹은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들 스스로 살아갔지만 이들의 복합체인 집단을 형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집단 형성 및 유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서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원들 간의 암묵적 의무를 수행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 집단에서 한 명의 사람이 자신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자신의 이익을 쟁취합니다. 이는 합리성을 위한 매개체의 붕괴가 도래한 것입니다. 결국에 후대의 사람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암묵적 의무를 형식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사회에서 적용되어 있는 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국가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권리를 위한 의무 행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권리는 천부인권이 배제되겠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집단을 형성한 이유 자체가 집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 권리를 위한 것이지 태어났을 때부터 얻게 되는 그 고유한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를 위한 의무 행위에서는 천부인권이라는 개념이 배제됩니다. 그렇다면 권리와 의무의 이런 상관관계가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권리를 부여받는 국민은 권리를 위한 의무 행위를 제대로 실현해야 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국가는 의무와 비교하여 정당한 권리를 배분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유권자라는 개념에 대입한다면 국민은 유권자의 의무인 적극적인 정치 참여 권리를 위해 적극적인 정치에 관심과 참여 그리고 투표를 통해서 의무를 실현해야 되고, 국가는 이를 위한 정당한 정치 참여 권리인 참정권을 부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권리를 배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권리를 배분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행하는 의무가 받는 권리보다 커지게 됨으로써 불만과 많은 힘든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국민들은 운동을 하게 됩니다. 성인 남성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위해 싸웠던 프랑스 혁명, 노동자 계급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였던 영국 차티스트 운동, 재산에 따른 선거차별 철폐를 주장한 미국 도어의 혁명, 그리고 3.15 부정선거에 맞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흘렸던 4.19 혁명이라는 눈물, 피, 그리고 땀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랭푸드 구주의 여성과 여성 시민의 정치 참여 권리와
같은 여성 참정권 운동과 그 후에 일어났던 흑인 참정권 그리고 원주민 참정권 운동 등 다양한 운동을 통해서 현재 세계 각국은 정당한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앞서 얘기했던 4.19 혁명뿐만 아니라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일구어낸 제9차 개헌 그리고 최근에 이루어진 1인 1표제 위헌 판결 등과 같은 다양한 노력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헌법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죠. 지금부터는 이러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 소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경상북도 칠곡군 석저읍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이 소년은 16살이 되던 해에 동양철학이라는 학문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는 동양철학 중 유학, 유학 중 논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요. 그 논어를 읽던 중 하나의 장구에서 멈칫하게 됩니다. 그 장구는 바로 논어 2인편 제15장의 내용입니다.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공자가 얘기합니다. 증자야, 오돌리관지 나의 돈은 하나로서 관통된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증자는 단 2개의 한자로 내용을 함축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충과 서입니다. 여기서 충은 충성할 충자로 마음을 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서는 용서할 서자이지만 한자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같은 여자의 마음 심자, 즉 너와 내가 마음이 같게 된다, 너와 나의 경계를 허물어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충서라는 것은 너와 내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학에서 얘기하는 하나의 한자로 함축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람 2명이 하나의 한자로서 결부되어 있는 어질인자입니다. 즉 어질다는 것은 충서이자 충서는 오도일리관지이겠지요. 이 장구를 접한 그 소년은 굉장한 놀람에도 빠지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해합니다. 국가가 어짐이라는 단어에 도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끊임없는 혼잣말을 던지게 됩니다. 어짐이라는 것은 2개의 개체가 하나로 모인다는 건데 국가는 국민이랑 하나가 된다는 건가? 이렇게 혼잣말을 좋아하던 그 소년은 2년이 지난 후 18살이라는 나이가 되어 현재 이 자리에 서서 다시 혼잣말을 하고 있네요.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국민의 의사대로 국가가 운영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까 전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당한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잘 마련되어 있지 않는가? 근데 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뭔가 어집이라는 단어에 살짝 부족하지 않는 것 같지?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제가 저희 발표에서 제일 처음 했던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권리와 의무는 무엇으로부터 기인할까요? 이것에 대한 해답은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적 요소로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권리는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발현되는 것이었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의무를 이행했지만 국가가 권리를 배분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운동을 했고, 그럼으로써 이제는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었지만, 이것을 유권자라는 개념에 다시 대입해보자면 현재 2014년 지방선거 투표율 56.8%, 2016년 총선거 투표율 58%, 더욱 비참한 것은 한겨레의 여론조사 결과 2016년 총선거에 투표를 참여하겠다라고 응답한 20대는 총 96.5%, 현실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49.4%입니다. 이렇듯 현재 국가에서는 다양한 권리를 아무리 보장해줘도 국민이 그 권리를 위한 의무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권리와 의무의 상관관계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질다라는 말에 부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문제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더 생깁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는데
국민의 의사가 그릇되었다면 이것은 국가와 국민 둘 다 망하는 길 아니야? 이 문제점에 대한 해답은 고대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는 제한된 민주주의로서 성인 남성만 정치에 참여 가능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때 당시의 의무교육 대상자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 참여 조건을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라고 본 것이지요. 이것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입한다면 정치 관련 교육 확대를 통해서 전 국민적 의식 수준을 함양시킨 후에 이 함양된 의식 수준이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돼서 모두 좋은 길로 가게 된다면 이것은 이상적인 유권자의 모습이자 이상적인 국가의 모습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할 두 문장이네요. 두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니다. 국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이를 실현하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아주 대견합니다. 이것도 고등학생이 다른 대회도 아니고 선거 유권 대회 나간다 했을 때 좀 의아했는데 결승까지 와서 좀 자랑스럽고 뭔가 좀 뿌듯함을 느낍니다. 진혁아, 아빠 너가 굉장히 자랑스러워. 이런 자세를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서 훌륭한 시민이 되고 국민이 돼서 이 나라의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진혁이 화이팅! 연습을 실전처럼 해오던 성남고 패밀리팀. 강연 직전 이루어지는 연습 또한 어김없이 리얼하게. 그리고 긴장되는 마음은 친구들과의 장난으로 쿨하게 날려버리는 성남고 패밀리팀. 진짜 제가 세상에서 진짜 이렇게 떨린 적이 진짜 없어요. 진짜 세상에서 제일 떨려요. 거짓말이야. 저희 성남고는요 예술계 지금 현 2학년이 저희가 짱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할 수 있어요. 긴장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드디어 무대 위로 출격할 시간이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대사를 정리하며 마음을 가다듬어 봅니다. 특유의 발랄함으로 무장하고 이제 진짜 무대에 오르는 성남고 패밀리팀. 이번 강연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학교 사랑이 더욱 커졌다는데요. 우선 성남고등학교는 인문계와 예술계가 조화를 이룬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선생님들, 선배님들께서도 저희가 좋아하는 분야를 항상 밀어주시고 항상 이렇게 대회가 있으실 때 이렇게 큰 도움을 주신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이었지만 전혀 지장 없이 저희끼리 그 열정으로 공부와 병행하면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시험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큰 계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경주야, 너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실려? 좋겠다. 나 근데 3개월째 다이어트 중인데 하나도 안 찌고 3kg 쪘어. 자, 2학년 7반. 네. 오늘은 반장 선거를 할 거예요. 후보 추천 받을게요. 하자. 내 말할게. 저는 엄석대를 추천합니다. 저도 엄석대를 추천합니다. 또? 저는 황기쁨을 추천합니다. 더 없나? 석대야, 너는 어때? 오케이. 기쁨이는? 네, 하겠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이따 5교시까지 공약 준비해두고 그때 투표하는 걸로 하자. 네. 야, 잘 됐다. 너 반장 하고 싶어 했잖아. 고마워. 공약 쓰는 거야? 모처럼 추천도 받았고 열심히 해보려고. 넌 착하고 성실하고 예쁘니까 좋은 반장이 될 수 있을 거야. 고마워. 야, 엄석대! 귀찮게 웬 반장이냐? 아니 뭐 그냥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하긴 네가 반장 되면 우린 편하긴 하겠다. 역시 석대 오빠 짱! 야, 어쨌든 우린 너 밀어줄 테니까 매점이나 한번 싸라. 야, 그래 한번 싸 그냥. 야, 까짓것 오빠가 안떡 쏜다. 이번 시간 뭐지? 반장 선거? 투표한다, 투표.
나와서 공약 발표하세요. 먼저 황기쁨. 아 시끄러워.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반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황기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반을 지켜본 결과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반장이 된다면 쓰레기통의 개수를 늘려 분리수거가 원활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친구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즐거운 반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엄석대. 엄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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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긴 말 안 한다. 내가 반장 되면 치킨 쏜다! 자, 그럼 바로 투표 진행해도 되겠지? 네. 선거 도우미들 나와서 도와주세요. 네. 다들 비밀 투표인 거 알고 있죠? 네. 각자 자신이 원하는 후보 이름을 적어서 투표함에 넣어주세요. 네. 선거!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투표. 선거를 할 때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넣는 일. 선거! 일정한 조직이나 집단이 대표자나 임원을 뽑는 일. 투표! 선거를 할 때 투표용지에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여 일정한 곳에 내는 일. 출연 이거 왜 하는 거야? 인정. 얘들아, 너희 누구 뽑을 거야? 난 아직 잘 모르겠는데? 야 누가 되든 똑같아. 나 앞에 있는 애 잘 못 들었는데. 그냥 치킨 쏜다 안에 뽑아야겠다. 치킨? 그럼 나도. 이런 거 귀찮아.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맞아. 그러니까 야, 나 그냥 기권 할랜다. 나도 그냥 기권할래. 이런 거 진짜 쓸데없어. 맞아, 쓸데없어. 쓸데없어. 반장. 뭐가 중요한데 반장? 아무나 뽑으면 되지. 귀찮아. 맞아. 반장 선거. 내 한 표가 뭐가 중요해? 누가 되든 상관없잖아. 아무나 뽑자 반장. 안돼 신중히 생각해. 아주 귀찮은 이 선거. 중요한 반장. 고민하지 말고 날 뽑아. 치킨 사준다고 했잖아. 고민하지 말고 반장 그냥 제 뽑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반 반장은 엄석대. 박수! 안녕하세요. 과학을 사랑하는 여자 사이언스 티처 ST입니다. 자, 오늘 배울 것은 뭐냐? 보일의 법칙. 야, 돌돌아. 오늘 점심밥 뭐냐? 오늘 점심밥이 뭐냐면 잠깐만. 학생. 쉿. 뭐라고 했지? 보일의 법칙. 그래. 보일의 법칙. 보일의 뭐? 법칙이 뭐? 참깨빵? 참깨빵 위에 순세고 배지자 특별한 소스 양상추 치즈 피클 양파까지 빠빠빠라빠.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 자,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쌤 보일이요? 쌤 뱃살이 보일랑 말랑. 뭐야? 왜요? 태도 불량, 교사 지시 불이행. 벌점 들어갈 거야. 2716이요. 2716 기억해두겠어. 반장 인사. 차렷. 오 마이 갓! 네가 반장이야? 네. 어이가 없어서. 경례. 감사합니다. 아니, 엄석대 진짜 너무하지 않냐? 반장으로서 책임감도 없고 자기 맘대로만 하잖아. 얘들아. 딱이야.
우리가 옆반이랑 축구를 해서 졌어. 근데 아이스크림을 사줘야 되는데 1,000원씩 걷어야겠다. 우리한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기에서 졌다고. 졌다고. 내기? 네 맘대로? 이 형이 너네한테 아이스크림 좀 먹여줄라 했는데 그렇게 됐다. 야, 1,000원씩 걷어. 자, 1,000원씩 얻겠습니다. 잠깐!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 맘대로 왜 우리 돈을 걷어? 야, 반장 말 들어. 야, 너네 둘도 돼. 우리? 아, 우리가 왜 내? 야, 일로 와봐. 야, 내라면 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반이 수업 분위기가 그렇게 안 좋다면서요? 반장이 앞장서서 수업 분위기를 흐린다고 들었어요. 정말 여러분께 실망이 큽니다. 엄석대, 넌 따라 나와. 얘들아, 엄석대 반장으로 정말 아닌 것 같아. 그래, 이게 다 우리가 투표를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야. 누구는 치킨에 넘어가고 누구는 기권하고. 맞아. 우리가 투표를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 미안해. 사실 나도 기권했어. 그래, 우리가 유권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그럼 우리 반장 다시 뽑자. 이번엔 진짜 신중하게. 그래. 주인 의식을 가지고 다시 투표하는 거야. 좋아.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우리의 노래 더 이상 피해보며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치킨 하나 때문에 우리의 1년 버렸네. 지금이라도 우리 다시 뭉치자. 우리 반은 우리 것 주인의식 가져보자. 이제껏 잊고 있었던 참된 민주주의. 자, 선거를 다시 해 우리 밭 바꿔보자. 널리 울려 퍼져라 새로운 우리의 노래 유권자 답게 투표하겠다고 외치는 다짐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의 미래 밝히자. 소중한 한 표 모아 대를 바꾸자.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차렷, 경례. 우리 6.13 선거 앞두고 우리 학생들이 KBS 여의도에 와서 이렇게 본선을 치르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마음이 벅찼습니다. 그 대상이든지 승패를 떠나서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왜 선거를 해야 되는지 모든 국민과 우리 학생들에게 큰 교훈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성남 패밀리 파이팅! 잘했습니다. 청소년부 결선 마지막 주자. 두 친구가 힘을 합친 그린나래 팀인데요. 이번 강연을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설문조사판의 위치를 꼼꼼하게 살피는 두 친구. 준비성과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그린나래 팀입니다. 첫 순서도 긴장되지만 모든 강연을 지켜보며 기다려온 마지막 순서도 그 긴장감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팀이잖아요. 지금 바로 전 팀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때요? 그래도 준비한 만큼 긴장 안 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목적이고 재밌게 준비한 거 다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호흡을 맞춰보는 두 친구.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되는데요. 마음을 너무 비운 탓일까요?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도 문득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두 친구. 욕심 없이 즐기는 마음으로 참가해서가 아닐까요? 진짜 결승까지 올 거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결선에 올라와서 진짜 너무 좋아요.
발표장 보고 이렇게 좋은 데서 발표할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사실 대회 준비 이런 거에 약간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청소년부로 마지막 참가할 수 있는 나이대가 돼서 마지막으로 참가하는 건 뭔가 영상물로도 남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서 저번에 TV에서 나오는 거 보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게 됐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약간 원래 발표에 대한 자신감이 진짜 없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가 계속 나와서 자신감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유진아, 진이야, 우리 잘해보자.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발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듣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중 기타를 치면서 노래하는 가수를 보고 나도 기타를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내가 피아노를 치니까 너도 피아노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전 결국 피아노를 배우게 되었죠. 가족과 외식을 할 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메뉴가 아닌 아버지가 선택하신 메뉴를 같이 나눠 먹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진이와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엄마가 골라준 옷이 아닌 스스로 선택한 옷을 입고 싶어 매일 어떤 옷을 입을지는 저의 선택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는 공부가 하기 싫어 봉사활동 동아리에 들어가 활동을 하였습니다. 전보다 성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엄마께서는 저의 성적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지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할지 대해 고민했습니다. 전 결국 특성화 고등학교를 선택했는데요. 이때 저는 남들과 조금 다른 길을 선택한다는 것과 처음으로 하는 큰 결정에 대한 어려움으로 위통증을 호소하기도 했죠. 이처럼 저에게 있어 선택은 큰 두려움이 따르는 어려운 일입니다. 진이와는 달리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에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고민해보면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저에게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어려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학교, 그리고 같은 반이지만 유진이와 저는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내년이면 저희는 같은 중요한 선택 앞에 다가가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상영하기? 부모님 몰래 외박하기? 아닙니다. 바로 만 19세가 되면서 대한민국의 유권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누가 더 선택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까요? 누군가 선택을 대신해준 황보진이? 아니면 직접 선택을 한 저 차유진? 정답은 두 명 모두 아닙니다. 처음 유권자로서 행하는 한 표는 저희 둘 모두에게 쉽지 않습니다. 먼저 저는 아주 작은 선택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선택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직접 선택할 기회가 많았던 저는 왜 투표가 어려울까요? 학교에서 투표할 기회는 있었지만 학교 투표의 경우 활동 기간도 짧고 그에 따른 영향도도 작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선택으로 4, 5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권자로서의 한 표는 두려운 것이죠. 또한 선택으로부터 나오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로서의 한 표가 더욱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 저희만 그럴까요? 저희가 이렇게 직접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우이천으로다가 직접 투표를 받아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첫 선거를 한다, 안 한다라는 주제로 표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결과는 한다에 30표, 안 한다에 32표로 안 한다에 많은 표가 모였습니다. 안 한다의 표를 던져둔 학생들을 대상으로 왜 투표를 하지 않을 것이냐라고 묻자 누구를 뽑아야 할지 그리고 방법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투표를 하냐라는 질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한 어르신께서 저희에게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저희는 저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다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자리에 계신 어르신분들이 저희를 혼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말의 요점은 투표를 왜 하지 않는지, 젊은 사람들은 투표도 하지 않으면서 왜 정치 정책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하는지였습니다. 또 이북에서 오셨다는 한 분은 북한처럼 선택권이 없는 나라도 있는데
선택을 하라니 왜 적극적이지 않냐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투표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표를 받아봤습니다. 결과는 관심이 없다의 13표, 익숙하지 않다의 48표, 투표를 해도 변하는 것이 없다의 44표로 익숙하지 않다의 가장 많은 표가 모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익숙하지 않다의 투표를 한 사람들의 연령대는 대부분 20대 새내기 유권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어리다고 해서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처럼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없었거나 처음으로 행하는 선거가 너무 크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일 뿐입니다. 저는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유권자에게 선거란 땡땡땡땡과 같다는 생각을 하였는데요. 과연 땡땡땡땡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너무 어려우니 초성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정답은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가 한국에서 이슈가 된 지는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미세먼지는 익숙하지 않은 사항 중 하나이죠. 또 미세먼지는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세먼지가 끼치는 영향을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거권이 마치 미세먼지처럼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선거권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미래 유권자들이 행하는 첫 선택이, 첫 선거가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어렵지 않게 만들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SNS를 통해 선거 관련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제 주변만 봐도 10명 중 9명은 SNS를 사용하는데요. SNS를 소통 창구로 삼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죠. 왜냐하면 익숙한 것에는 두려움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주 투표를 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 19세 미만의 아이들이 실제 투표권을 갖기 전부터 다양한 투표를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 마스코트를 일본 어린이들이 직접 투표해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 19세 이상이 투표를 하는 선거날 초등학생,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부모님과 함께 투표장에 가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권자가 되었을 때 선거장이 어색해 긴장을 하는 일도 또 선거날은 놀러 가는 날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줄어들 것입니다. 또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고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실제 투표장의 분위기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제도가 실행된다면 아이들의 투표용지는 따로 모아 결과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투표에 사용되는 비용은 약 3,306억이었습니다. 이 중 한 후보에게 그리고 각 정당에게 지급되는 비용인 891억 중 일부를 아이들의 투표용지를 만드는 데 사용한다면 같은 비용으로 조금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투표가 어렵지 않게 만들 방법은 교육과정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등의 비중이 크고 심지어 과학은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등 세부적으로 나눠가면서 배웁니다. 하지만 정치 혹은 선거, 즉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은 겨우 한두 단원밖에 배우지 않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교육과정 속 법과 정치라는 과목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데요. 이처럼 학교에서 선거에 대한 내용을 배울 기회가 적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손으로 미래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에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항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과연 청소년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향할까요? 과연 미래의 유권자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SNS를 통해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어린이들에게도 조금 더 자주 선거를 접할 기회를 주며 교육과정 속에도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넣는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계단을 밟아야 계단 위에 올라설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유권자들이 첫 투표의 계단을 밟아야 계속해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결국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를 향해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주어지는 첫 선택이, 첫 선거가 마치 처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화자사원고등학교의 그린나래 팀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무대를 할 때 사실 저도 너무 많이 떨렸는데요. 그래도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건 우리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라 공부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해서 그런지 그 노력들을 제가 알고 있어서 보는 내내 긴장도 됐지만 너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진이야, 유진아, 그동안 열심히 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열심히 한 게 있으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더 새로운 거 더 많이 도전해보자. 잘했어! 강연 콘테스트 결선 무대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조용갑 성악가의 스페셜 무대. 편안한 목소리를 가진 노랫말이 마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두에게 전하는 격려의 메시지 같네요. 이어서 마지막 남은 에너지까지 모두 쏟게 만든 파이널 무대. 선거관리위원회 서포터즈이자 최고의 퍼포먼스 그룹 울랄라 세션이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시상식에 앞서 먼저 심사위원장님의 총평이 있었습니다. 노력한 그 흔적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할 만큼 정진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그 노고를 축하드리고 오늘 큰 상을 받지 않던 여러분의 노고는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드는 향기가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격려의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커지고 무서워지기 위해서 그게 결국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더 완전해지면 이 사회 공동체가 굉장히 완전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이 누구보다 더 소중한 우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훨씬 더 많고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발언자에서 또 훌륭한 경청자가 돼서 굉장히 큰 인물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축하와 행운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려상 4팀을 발표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요정들 장려상 또박이 꼬망새 최진혁, 손지호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웃어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장려상 시상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수상입니다. 그린나래. 자, 그린나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나래 상 드리겠습니다. 우수상 그린나래. 위팀은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발표되지 않은 팀은 최우수상이 되겠습니다.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오늘 대상은 성남고 패밀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우수상 극단 사춘기. 위팀은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5월 12일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교준,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성남고 패밀리. 위 팀은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일반부 시상을 이어가겠습니다. 장려상 김범준, 자, 장려상 시선, 장려상 스물스물 스무스하게 살버거, 장려상 손호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반부 우수상 수상자입니다. 우수상 김예진. 위 사람은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우리 오늘 제7회 강연 콘테스트 일반부 대상을 발표하겠습니다. 대상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상 김재휘,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자동적으로 김광영님은 최우수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최우수상 김광영. 위 사람은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5월 12일 중앙일보 대표이사 김교준. 자, 상장 드리겠습니다. 대상 김재휘. 위 사람은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수여합니다. 2018년 5월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권순일,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장되는 강연 무대 못지않게 떨리는 마음으로 객석에서 지켜보며 누구보다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 가족들. 이 가족들을 위해 강연 콘테스트 참가자들은 민주주의 선거 문화를 이야기하고 값진 결과까지 얻었습니다. 저 또한 이 대회에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그리고 선거, 투표 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제가 이 대회를 참여해서 많이 얻은 만큼 다른 주변인들에게도 많이 선거와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서 알리고 또 전파하는 데 앞장서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콘테스트 파이팅!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시험 기간이었는데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마다 잠깐 모여서 애들 모이는 것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러셔서 저희 이렇게 보답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와주신 선생님들이랑 학교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분들 그리고 2학년 7반 사람입니다. 이번 유권자의 날 콘테스트로 선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졌습니다. 꼭 어른이 되어서 올바르고 바른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좋은 어른이 돼서 투표를 꼭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가족들이 너무 고맙고 일단 이 과정을 좀 즐긴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 이제 좀 잠 편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후련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특별한 상을 주셔서 되게 참 저를 좋게 봐주셨구나 하는 마음에 감사드린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되게 정말 홀가분한 것 같고 뭐 일반부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이제 그런 강의하는 거 보면서 되게 재미있고 의미도 있고 너무 또 많이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좋은 곳에서 발표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기회여서 좋았고 상도 기대도 안 했는데 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돼서 너무 좋았어요.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너무도 당연한 이 사실을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가볍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고, 그래서 미안했습니다. 그 부끄럽고 미안했던 나의 이야기, 앞으로 새롭게 그려나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누구도 시킨 사람은 없었습니다. 민주주의 선거 문화를 지켜나갈 예비 유권자로서 가슴속에 품어왔던 나의 이야기,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모여 제7회 유권자의 날 기념 강연 콘테스트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다가올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하며 투표 참여에 대한 다짐과 함께 마음속 깊이 이렇게 외쳐보는 건 어떨까요?